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NKTV 방송입니다. 참 가슴 벅찬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우리의 정말 태극기를 단 청년 태국 용사들 국제사회의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정말 탑을 쌓아올렸죠. U20 월드컵 2위 준결승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즐거웠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또 전주간에 말이죠. 영국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환기 정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북한 인권을 들여다보는 이런 단체들이 연이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흉악무도한 인권 유린 실태,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인권 침해 상황들을 고발하는 보고서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감자들에 대한 특히 여성과 노인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유린, 이것이 아주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고서들을 아무리 그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일단 봐야 되겠는데 그런 잘 익혀지지 않을 뿐더러 또 읽는 사람들도 글씨를 가지고서는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다 드러낼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인권 유린 상황 제대로 다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NKTV는 북한에서 바로 그 칩떨리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직접 겪었던 탈북 여성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한 그 진실, 왜곡되지 않는 바로 그 인권 유린에 대한 참상을 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가장 악명 높은 북한의 증산교도소에서 모든 악행을 당했던 분입니다. 참 미모의 분이신데요. 지금도 이분께서는 3년간의 생활을 떠올리면 지금도 막 트라우마 때문에 몸서리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초희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호르만 스튜디오에 찾아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벌써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를 찾아온 인천에서 사는 허초희입니다. 자유만 찾아왔어요? 돈은 안 찾아왔어요? 같이요. 같이. 혹시 또 남구님도 찾으러 온 게 아닙니까? 두고 봐야지. 그랬구만요. 북에서 이런 분께서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북에서는 교화소에서 3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제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도소에서 악행을 당하셨는가요? 이를 떠올리면 조금 좀 가슴이 먹먹하고 좀 말하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요. 제가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 중산군 령동리. 그래서 중산교화소라는. 네, 그래서 11호는 뭐 어차피 북한의 수용소는 다 앞에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1호는 중산에 있다. 그래서 중산군 11호 네, 중산 교화소. 그 여자들만 있는가요? 남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뭐 여러 교도 함흥에도 교화소가 있고 원산에도 있고요. 네. 곳곳에 뭐 네. 한 개 도마다 한 개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가장 악명 높은 게 증산이다. 네. 증산에 갔다 살아오면 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적으로 어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아오지 탄광이라 하면 제일 뭐 무섭고 겁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못지않은 또 수용소가 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중산군 11호 교화소에서 2년간 진짜 겪지 못할 일들, 보지 못할 일들, 듣지 못할 일들 많이 겪고 거기서 나온 제가 그 중에 중인 한 사람이지요. 그러네요. 참 지금 떠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 악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하루면 되겠습니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고발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겠죠. 오늘 시간은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려드리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머리에 확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포악하고 흉악스러운 인권 유린이라면 어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내가
수명이 다 되어서 지옥 아닌 천국으로 가야 될 몸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거기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수용소 안에서는 진짜 사람이 죽으면 개보다 못하고 진짜 짐승보다도 못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진짜 일이면 일, 또 세뇌 교육, 그 강한 일 속에서도 세뇌 교육이라는 거는 빠질 수 없는 세뇌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진짜 배고픔, 힘든 거 다 겪어가면서도 세뇌 공부하면 여기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타락에 빠지고 어떻게 말하면 영양실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영양실적이 오게 돼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터태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면 참 이게 울컥울컥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제가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듣고 뭐 다 공감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요. 아마 이 교도소 안에서 있은 일을 제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 그 11호 안에서 정해진 일과가 다 지어져 있어요. 그 일과를 지금 하다 보면 어떻게 지쳐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그 안에 위생 사업이라는 건 더 볼 수가 없어요. 뭐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진짜 몸은 엉망이고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가다가 버티다 못해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보통 한 달에 10명? 예, 그 정도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솔직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벌써 허약이 와서 영양실적이 와서 걸려서 이제는 내일 모레면 당장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우리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잠자리에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은 벌써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하는 게 다른 방에다가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앞에다가 갖다가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화장실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그 현실을 보고 가면서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왜? 내 몸이 지쳤기 때문에 그 내일이면 당장 숨을 걷는 사람 앞에서 니 참 안 됐다? 가엾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밥그릇을 하나 앞에 놓고도 그 밥을 넘길 수가 없어요. 어저는 너무나도 실적이 어느 상태라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운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룻밤 자고 깨나면 그 사람이 결론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느 곳에다 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창고, 식량 창고, 예, 그런 어두운 곳에다가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져다가 그냥 갖다 두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죽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며칠, 일주일이면 한 10명 정도 모이게 된다. 그러면 그 시신을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갈 때 어떻게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상상 못할 거예요. 소달구지? 예, 소달구지에다 싣고 가는데 그 소달구지 암질러 진짜 정해져 있어요. 딱 시신 싣고 가는 소달구지는 딱 2개 정해져 있어요. 그 소달구지에다가 실어서 어떻게 갈까요? 알몸이에요. 자기 입은 옷 한 벌. 그 입은 한 벌에다가 가마떼기 알지요? 가마떼기에다 들들 말아서 그걸 소달구지에다 싣고 예,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냥 지금 평화로운 그런 산일까요?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야산 같은 데 들고 가서 달구지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싣고 가는 달구지조차 산으로 가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소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싣고 간다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소도. 그래서 슬퍼서 가는 걸 싫어해요. 억지로
채찍질하면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도착해서 그 시신을 저희들은 강가에다가 들고 4명에서 그거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산에는 이미 정해진 사이즈 있어요. 사람 사이즈가 있어요. 너비 70, 길이 1m. 그리고 그게 쫙 파져 있는 게 하모니카식으로. 예, 하모니카 다 알지요? 하모니카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배열이 되어 있는 자리에 가져다가 시신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1m만 되겠어요? 키가? 아니란 말이죠. 1m50대는 최고 여성들이 키는 1m50이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이즈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넣겠어요? 꺾어서 넣는 거예요. 삽으로 꺾어서 그 심정은 어떡할까요? 저희들이 네 그걸 저희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꺾어서 시신을 묶고 흙을 덮어줘요. 흙을 그냥 많이 덮을까요? 아니에요. 땅 평지하고 똑같게 덮어요. 덮고 저희들은 그나마 여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심정을 생각해서 물 한 병이라도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 물 한 병을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부어주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제 마음은 찢어져요. 왜? 앞으로의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신을 묶고 저희들은 다시 수용소 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 소달구지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올 때는 정말 힘들게 오지만 갈 때는 저희들이 채찍질 하지 않을 정도로 마구 막 뛰어가요. 왜서 그러겠어요? 너무나도 자기가 소달구지도 사람을 싣고 올 때는 너무 비통하게 오지만은 갈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생활을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참 지금 서두를 때 쓸 뿐인데도 세상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운명을 마칠 수 있을까? 죽어서도 이렇게 제대로 펴지 못하고 꺾여가지고 그걸 1m 안으로 꺾어서 넣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교형리들, 이런 백정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그 하모니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도소 뒷산에 어딘가에는 네. 그 촘촘히 이렇게 죽은 사람 갖다가 묻어놓는 그런 구역이 있는가 봐요. 네, 그 이름이 꽃동산이라고 해요. 꽃동산이라고. 네. 정말 만일 이제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고 네. 우리가 자유의 세상으로 북한이 되었을 때 네. 반드시 꽃동산에 가서 네.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의 시신을 제대로 다 파서 그래서 꺾여진 다리도 다 펴가지고 제대로 안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간다는 것은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네.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로 너무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맞아서 가혹한 어떤 이런 고문과 억압에 죽었다든지 아니면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먹는 게 네. 너무 없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치료도 안 되고 위생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병이 만나가지고 죽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데 뭘 먹고 어떤 것들을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주고 있고 일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또 위생과 방역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무 아프며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은 좀 빼도 되고요. 네. 휴지를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수용소 안에서의 기본 그러니까 정상으로 진행되는 일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아침 5시면 기상을 해요. 그러면 5시에 기상을 해서 다 정리정돈 좀 하고 매 반마다 인연 점검을 해요. 5시에 깨나요? 네, 5시에 깨요. 그러면 5시에 기상을 해서 점검을 하고
다섯 30분 동안에 1000명이면 1000명이라는 그 인원을 다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시간이 되게 정렬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각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매 반별로 호명을 해서 나가면서 신발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면서 세면장에 들려서 세면을 하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게 이게 규칙이에요. 그 몇 시에요? 밥 먹는 게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6시에서 1시간 동안 그 1000명이 다 먹어야 돼요. 예, 이런 일과가 정상, 규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궁금하시지요? 세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목욕탕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근데 목욕탕은 말만 목욕탕이지 그냥 거울 뿐이고, 안에 들어가면 물이 물땅크에 3분의 1?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 가지고 1000명이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 반에 50 내지 60명이라 하면 물땅크에서 양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세면 대화가 있어요. 자그마한 세면 대화에다 10개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10개 가지고 60명이 다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한 대화에 10명씩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별로 다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에 내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하고 나고 내 뒤에서부터 그 10명이 그 물에다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워낙 사람마다 다 워낙 성향이 틀리니까 좀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조금 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에 따라서 물을 좀 싫어하는 사람 있고 또 그 안에 조건이 불리하니까 에이 그래 뭐 세수해서 뭐해 내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을 보고도 스쳐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되어 있고 겨울에는 또 더더욱 예, 겨울에는 더욱이 물 대기 싫어하죠. 얼음 다 얼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모욕 같은 거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모욕을 한번 정해져 있으면 물을 끓여서 통에다가 한 통씩 줘요. 그러면 그걸로 분배를 해주는 게 한 바가지씩. 그러면 그 한 바가지를 내가 온몸에 때를 벗기고 그 물로 헹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때가 있고 뭐 손에 때가 있고 이걸 흠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세면을 끝마치고 나가면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어떤 반찬에 어떤 음식들이 주어져 있는지 다 궁금하실 거세요. 그러면 식당에 한 줄을 서서 어봉 알지요? 밥 받아 먹는 어봉에 밥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밥이 어떤 밥일까요? 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전에는 밥을 그냥 바라밥을 줬어요. 그릇에다가 바라밥을 줬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자들보다 남자들 바라밥이 사람이 푸는 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쪽 사람이 밥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하도 내가 먹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밥이 많은데 왜 내 거는 조금 그릇이 작지? 이런 한 숟가락 진짜 미세한 부분인데도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는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생각하고 저 밥은 많은데 왜 내 거는 작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맞아 죽고 이러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어떤 법이 바뀌었을까요? 밥을 구멍탄 알지요? 예, 앞쪽에서는 탄을 구멍탄 찍지 않아요? 밥을 탄 기계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예, 130g이라는 밥을 기계에다가 찍어서 주니까 밥이 다 탄 높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밥 한 덩어리에다가 국은 어떤 국일까요? 염자 알지요? 배추를 그냥 가을에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염장을 했던 그 배추를 가져다가 씻는 법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못 씻어요. 절대 씻지 않아요. 그냥 그걸 땅에서 파다가 그냥 그걸 국에다가 칼질해서 가마에다가 쏟아서 그걸 져요. 그러면 그러면 그 국을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오면 처음에 그냥 휘저어서 줄 때는 모래가 안 보여요. 육안으로. 그러나 그 밥을 타가지고 와서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탁 볼 때 벌써 5분만 지나도 그 밥그릇에 밑에 새까맣게 소금에 붙어있던 모래
그 배추에 묻었던 모래 다 섞여서 밑에 모래 있어요. 그래도 그 모래를 모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배고프니까 이렇게 밥을 줘요. 그러면 그 밥을 너무 먹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그 밥덩어리가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예, 먹기가 힘들어해요. 근데 그 밥 자체가 어떤 밥인 줄 알아요? 강냉이 옥수수를 알지요? 옥수수 통걸 그냥 분쇄를 해서 예, 그 옥수수를 분쇄한 걸 씻지 않고 그냥 가마솥에다 해서 준기를 압을 써서 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찍은 밥 안에 옥수수 그 뼈 있잖아요. 거기에 다 섞여 있어요. 예, 속액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안질라 내가 받은 밥그릇에 왜 이 속행이가 있을까? 너무 속상해해요. 그 속행이 대신에 쌀알이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이러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밥을 먹고 7시 반이면 점검을 해서 일을 나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님들 이제 우리 조이스 이야기가 정확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다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옥수수라고 하는 게 이제 알을 다 까가지고 안에 속은 버리고 네. 알만 가지고 먹든지 뭐 여러 음식을 하는데 이 교도소에서는 그게 아니라네.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알을 까야 원칙이잖아요. 예, 예. 알을 안 까고 예. 그냥 통으로 옥수수 분쇄. 통째로 분쇄를 하는 거예요. 분쇄를 해가지고 그 분쇄된 걸 가지고 이렇게 구멍탄 만들어서 이렇게 툭툭 찍어서 네. 그걸 준다. 네. 그 음식이 아니죠. 돼지도 그렇게 안 먹는데.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돼지 그렇게 먹습니까? 그걸 안 먹죠. 안 먹지요. 야, 근데 그걸 먹고 참, 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네. 네,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7시 반에 점호를 끝마치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일은 각 반마다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주로 중산이라 하면 뻘이에요. 예, 벼밭이에요. 몽땅. 그리고 강냉이 옥수수 밭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축산이 있어요. 네, 그 축산이 바로 거기에 사는 중산에 사는 안전원들, 예, 그 사람들을 위한 축산이에요. 네, 이런 축산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매 밤마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나마 괜찮아요. 왜? 구석에서도 강냉이를 사려 있는 거 좀 뿌려도 먹고 돼지 죽으면 새끼 돼지 죽은 거 그냥 뿌려서 먹고 어떻게 해서나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제일 가곡하고 힘든 게 농산반이지요. 예, 벼. 이 사람들은 그냥 무연한 벌판이다 보니까 진짜 뜯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현실이에요. 그러네 봄, 여름, 겨울, 가을, 사계절이잖아. 일이 다 다르지요. 아무래도 봄은 모내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김매기 해야 되고 가을에는 벼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농산반에서 벼 일을 하는 사람은 최악이라고 봐야죠. 예, 뜯어 먹을.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여름이에요. 여름철. 봄, 여름이죠. 봄에는 순온 땅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다가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기계로 농사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기계를 안 하죠. 일부러. 아, 일부러? 예, 일부러 기계를 안 쓰네. 그리고 노동조합소니까. 예, 그래서 모판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모판을 언 땅을 살얼음진 쪽에 들어가서 맨발에 그것도 예, 삽을 뒤집어 엎어서 그걸 뒤집어 엎는 일이 제일 가혹하다고 봐야죠. 그 봄에 사람이 제일 허약 실조가 많이 와요. 영양 실조가. 그리고 모내기를 시작해서 모내기는 큰 벌판에는 모내기를 써요. 모내기 기계를 해요. 그리고 두변에 옆변두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떼박들은 떼들은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여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름철에 김매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 모판이 길다 보니까 허리를 못 펴요. 근데 내가 저 첫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나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정해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밥이 줄어들어요. 예, 오늘 일을 못하면 130에서 100으로 줄어들게 되면 밥 높이만 요것만 해도 진짜 오늘 내가 하루 배고픈데 거기서 줄어들면 그 밥을 먹고 하루를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밥을 안 줄기 위해서 악착같이 김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 물이 먹겠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논밭에 있는 물을 먹어요. 네, 그러면 논밭에 그 김을 맬 때 그 논에 풀떼가 앉아가지고요 시퍼래요 물이.
거물도 서슴치 않고 먹는다 이게죠. 예.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가을에는 그나마 교도소 안에 행복이라고 할까요? 예, 가을에는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여름에 그 햇볕에 네. 일사병만 하니까 모자라도 주는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자가 있고 여자들은 하얀 흰 삼각수건을 줘요. 예, 흰 삼각수건을 그거 왜 주는 줄 알아요? 흰 삼각수건. 저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평민들이 볼 때 저거는 교도소 사람들이구나. 표시. 죄인들. 예, 죄인이라는 그 표시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삼각수건을 줘요. 그 삼각수건을 쓰고 일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삼각수건을 물에다가 적셔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고 일을 해요. 그렇게 막 김에다가 개구리를 보잖아요. 너무나도 애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 그 개구리를 잡아서 이 머리수건에다 얼려놓고 말리우는 거예요. 정심이 들어가면 그게 돼지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이 너무나도 악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뭔가 있으면 그게 무조건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쥐가 생긴다면? 보약이지요. 완전히 그거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쥐도 너무 잡아먹어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 황금덩어리라고 해야죠. 쥐는. 그러니까 흔히 보면 개구리. 그 다음에 봄철에 땅을 뚜지니까 뱀. 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잡아서 머리수건에 얼렸다가 점심시간에 이동 식사가 나와요. 밥 먹으려도 못 들어가요. 너무 덥고 땡볕이고 이리다 보니까 지쳐서 못 들어가고 밥이 이동 식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줄이는 거예요. 일시간을. 그 이동 식사가 나면 그 뜨거운 그 그릇에다 그 개구리를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교도관들이 단속하지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반의 반장들이 돌아가면 그걸 못 먹게 해요. 그러면 그걸 해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엄마를 빼앗긴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해요. 예. 너무 이게 비극이에요. 진짜. 내 엄마가 죽어서 울어야 되는데요. 그 개구리 한 마리 뺏겼다고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개구리 먹은 사람들, 뱀을 잡아먹은 사람들 언제날까요? 이 사람들이 기생충이 생기고 위생이 안 되고 병이 오고 호약이 와서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근데 내가 체험한 이 현실이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역시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도 그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저도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이 교화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하고 흉악스럽고 정말로 치 떨리는 이런 인권 유린 상황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서리가 치네요. 정말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교도소에 제가 안보 강연이랄까요? 북한 실상 강연을 하러 제가 좀 몇 군데를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대한민국의 이 교도소는 북한에서 말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호텔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못 가보셨죠? 못 가봤는데 듣지요. 들었어요? 네. 거기에 가면요. 물론 그 뭐 교도소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자연은 일단 그 제한됐으니까 나가진 못하지만 이 둘러진 곳 안에서는요. 네.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식사는 말이죠. 네. 교도소 식사가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뭐 현재 생존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돈이 영치금이라고 돈을 가족들이 보내주면 그 안에서 컵라면도 먹고 시켜서 먹어요. 예. 그리고 또 뭐인가 아주 내가 모범수로서 생활한다. 아주 일 잘하고 교도소 준칙도 잘 지키고 한다. 그러면 가족을 불러가지고 예, 와이프나 또 남편이 되겠죠. 그분들하고 같이 그 뭐랄까 그 근처에 있는 이 합방도 시키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람은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데드라인 넘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개준하고 교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봤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야, 그 이야기 좀 보니까 저도 막 이 마음이 다 이글이글 거리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이야기 이 부분에서 오늘은 교도소의 그 기본적인 일정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낮에 고된 노동이 끝났어요. 네. 저녁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 하루 일과가 아침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반 해가 넘어질 임박에까지는 일을 절대 안 시켜요.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키기 싶어도 못 시키는 것이 교도소랍니다. 5시 반에 일을 딱 끝마쳐요. 왜? 도주할까봐. 날이 어두워지면 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을 해서 5시 반이면 모두 그 안에 교도관들이 다 정리를 해서 6시면 몽땅 수용소 안에 들어가는 게 일과입니다. 그러면 6시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적적 자체 생활청화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네, 매일 매일 자체적인 반별로 모여 앉아서 그날 작업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 일을 못했고 누구 일을 어떻게 했고 오늘 일가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생활청화를 끝나고 나는 반별로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반은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반들은 그 일과를 끝마치고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침과 똑같은 밥이에요. 네. 구멍탄 밥이요. 네, 뭐 다른 식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365날 예, 똑같은 밥 식사는 똑같아요. 그 밥이 이제 구멍탄에다가 네. 그 배추를 그냥 씻지 않고 막 끓인 거에다가 네. 그다음 반찬은 뭐 있어요? 야, 반찬? 반찬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뭐 염장물에도 없는 없어요. 네. 딱 두 가지. 네, 두 가지. 밥하고. 네. 근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알죠? 김일성이 생일, 그다음에 김정일이 생일. 이런 날에는 그나마 고기국? 장화 신고 물 건너간 거. 야. 장화 신고 물 건너간 고기 꿀에다가 이팝. 이팝을 줘요. 이팝을 탄처럼 찍어서 똑같게 줘요. 요게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고대하는 거지요. 예, 이래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와 똑같은 밥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 정문을 자기 침실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검신을 해요. 네, 몸검신 왜 할까요? 검신하는 규칙이 있어요. 소금, 새덩어리, 예, 그 다음에 칼붙임,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땅에서 무엇을 주었는가, 이걸 검신하는 거예요. 예, 검신해서 뭐 나오는 게 있으면 다 해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마치고 자기 각별로 반에 허실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잘까요? 못 자요. 10시까지 학습을 해요. 그 교도소 안에 준칙이 있어요. 생활 준칙. 준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무슨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준칙, 생활 준칙이 있어요. 무슨 10대 원칙 있잖아요. 10대 원칙과 똑같은 준칙을 정해놨어요. 그 안에서 남과 사기를 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준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준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무슨 책을 그러니까 책이란 게 알잖아요. 신문, 교양서 신문이에요. 예, 일보를 가져다가 발표 모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안에 교양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계속 발표하는 식으로 반장들이라든가 반장이 누가 허임을 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머릿속에는 오직 먹는 생각, 잘 생각, 예, 이렇게 졸다가 또 지적당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욕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10시께 딱 10시에 이제부터 점검을 해요. 잘 수 있는 점검. 인연이 다 있는가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확인 다 끝내고 지침을 해요. 지침을 할 때 그냥 지침을 안 해요. 매 반에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시키는 거예요. 교대를 짜요. 그래서 두 사람씩, 한 사람은 문 입구, 한 사람은 저 반대 방향에 서서 2시간 동안 서서 지켜야 되는 거야. 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해코지를 어떤 거 하는가, 무슨 잠꼬대를 어떤 잠꼬대를 하는가, 이런 걸 다 근무 일지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 내가 잠꼬대, 어느 개가 나를 죽여야 된다, 이런 할 소리 있잖아요. 그걸 미리 방지하는 차원. 잠꼬대까지 다 예, 다 적어야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 예,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만이 탈북자들만,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 도둑놈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싸웠을 때 저 사람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겠는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꼭 보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발을 훔쳐다가 화장실에다 빠쳐놓는다든지 옷을 가져다가 화장실에 이러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근무 교대를 해요. 2시간씩. 예. 그 수감자들 속에서. 예. 우리끼리 안해서. 그럼 예. 그 사람 다음 날은 쉬어요? 다음 날에 쉬는 게 아니죠. 못 자고. 못 자고 2시간을 못 자는 거죠. 2시간을 못 자네. 예, 2시간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이 쉬지요. 그러니까 둘이 서니까 2시간씩. 그래서 그것도 고된 노동이나 갔다 와봐야죠. 일하고 들어왔는데 2시간 서서 그 사람을 자는 거 지켜야 된다? 되게 치욕스럽죠. 그러면 앉아서 졸잖아요. 졸면 둘 키우는 날에는 꽃배기. 다음 2시간 더 꽃배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날 일을 해야 돼요. 예. 마음이 아주 괴롭죠. 그걸 떠올리니까. 네. 야, 우리 초이시를 통해서 북한 증산교도소의 24시를 좀 들었는데요. 교도소가 정말 사람들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회심과 그 반성 아니면 그 어떤 과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극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이제 말씀하신 한순간 매일매일이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오직 이것으로서 일관되는 3년, 그것이 표현할 수 없는 악행이고 그런 만행인데 그거 또 당한다고 하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이 씨는 그걸 또 다시 겪을 거 각오하고 네. 교도소를 나가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그 탈북의 길에 나섰습니까? 몇 년? 예. 어떻게 거기서 몇 년이 나올 수 있어요? 몇 달 만에요? 저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진짜 한 달 만에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또 잡히면 또 3년을 사람들이 잡힐 때 항상 이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네.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끔찍하니까. 네. 근데 살 수 없겠어요. 교도소 삶보다도 밖에 나와서 좀 낫겠는데 그거보다도 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교도소 그 악행보다는 내가 중국이라도 가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거겠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거는요.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제가 다시는 나라를 버리지 말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조금 했다고 할까요? 그거는 아마 0.001%고요. 네. 저는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순간도 발을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제가 사는 청진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빗서 안 갔어요. 빗나가지 않았어요. 왜? 도착하자마자 담당 주재원이 매일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교양을 받고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예, 이제는 끝난 어제는 나도 당당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 계속 그 왜 감시를. 아직도 나를 감시를 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나와서 이제는 교양이 다 되었다고 나온 것도 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는 어깨를 겨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우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꿈을 드디어 이뤄내서 이 자유대안에 저도 오고 우리 초이씨도 네. 오고 시청자 여러분,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부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저희 스튜디오 나와 주셔가지고 네. 오늘 못한 뒷이야기를 또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일가, 혹독하고 이 정말 악착 같은 일가에도 당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 특히 여성들에 대한 교도관들의 성폭행과 기타 사람으로가 아니라 짐승으로 대하는 엄청난 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듣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초이 씨하고 오늘 여기서 작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이 저도 씨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신 NK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